인사검증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부터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립니다.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데요. 일정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무려 16명에 대한 검증이 매일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내일 통일부, 과기부, 여가부, 해수부를 시작으로 16명인데 이 16명 중에서 언론에서 주로 주목되는 것은 4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관련주 투자 의혹, 배우자의 투자 의혹이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의 태양광 관련 의혹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민찬 부위원장님? 저희가 4명 정도 꼽아봤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4명에 좀 화력을 집중할 전망인가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에 16명이나 되는 다수의 후보자들을 이제 국회를 보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정밀 검증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후보자들별로 제기된 의혹을 두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노여워하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어요. 상당히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가 자신들이 고용했던,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자신들의 해명조차도 바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논문 표절 의혹이 다수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논문 표절을 제자들이 쓴 논문을 본인이 표절해서 마치 본인의 업적인 양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예요. 정동영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을 했다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0건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네 후보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정밀 검증을 하고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래도 벼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만큼 아마 준비를 단단히 할 것 같고 후보자들 역시도 반박 혹은 해명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의혹, 아까 언급 주셨습니다마는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입니다. 구자홍 부장님,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워낙 많은 그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집에 있는 이제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그 집에 있는 이 변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불거진 것은 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 짐이 무거우니까 이 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이 공항 보호구역까지 출입을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질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공인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좌진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 의원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공적 업무에 대한 지시라기보다는 사적으로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자신의 입법을 보좌해야 될 보좌진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다, 이렇게 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기 수리 지시 의혹의 경우에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번졌는데, 박창진 부대변인님, 이게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시를 받았던 그 전 보좌진, 그분이 녹음을 했다는 거고, 녹음을 했다는 것은 이게 부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언젠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끔 증거를 남겨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해명이나 반박보다는 사과를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네,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단 몇 가지 짚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검증의 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또 아울러 현재 공방을 벌이고는 있는데 이게 명확한 사실로 규정된 바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 점은 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월권을 행사해서 그 피해자 측에서 이런 증거까지 제시할 정도라고 하면
강선우 의원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갑질 피해에 어쩌면 전국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인권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이제 검증의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단지 절차적인 상황에 시스템에 의해서 청문회 때 저희가 얘기하겠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고 해자되고 있을 때는 후보 측에서 먼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나 혹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느끼는 감정도 있고 피해도 있다라고 하니 나는 전면적으로 사과를 먼저 하겠다라는 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이 이슈를 많이 제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마치 마녀 사냥식으로 검증이라는 또 청문 절차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여러 몰이를 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후보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제도적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런 검증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날카롭게 검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게 감정적이거나 그냥 새로운 정부가 싫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는다라는 무논리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 언급을 주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땅콩 회항. 그 당시 그 사건의 이제 피해 당사자이셨고 말씀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훨씬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박 부대변인님의 입장만큼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약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당에서 이런 비판도 제기되거든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 어쩌면 그런 부분만 소구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대변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최고 회의도 들어가 보고 하면 다양한 의견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 절차라는 청문회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박창진 부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항공사 스튜어드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뭐 사적으로 쓰레기를 치워달라 변기 수리 이런 심부름도 잘못된 일이지만 공항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엄격한 법률로서 금지된 구역 아닙니까? 이 구역을 출입을 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은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항공사 근무 경험으로 보시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일단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승무원으로서 일을 했지 공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위 관료나 또 기업가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비서진이나 이런 인솔자들을 게이트 앞까지 이렇게 수행하게끔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은 공항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출입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월권을 이용해서 지금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짐을 나르게 했다거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의혹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이 충분히 소명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과나 전면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이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법 전문가 계시기 때문에 장유민 변호사께 좀 여쭤보죠. 어떻습니까? 이 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이게 그래서 만약에 출입증이 없는 채로 거기가 또 공항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증이 없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데요. 이제 해당 의혹을 보도한 채널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갑질 자체가 이제 불법인지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그 짐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줬던 이 보좌진은 임시 출입증을 이제 공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서 게이트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건건이 제기되는 의혹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강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의 교체가 잦았다라는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51명을 임용했는데 46명이 면직됐다. 이게 20대 의원실, 국회의원실의 평균 3배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이렇게 보좌진이 많이 바뀐다는 거 여러 논란이 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국회를 출입해보거나 국회에서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강선우 의원실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강선우 후보자가 해명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런 갑질 의혹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바로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잖아요. 이 말은 강선우 후보자의 평소 의원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해줄 여러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 직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니까 강 후보자는 추가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 있었는데 강 후보자가 본인의 과거 갑질 의혹을 제보하는 과거 전직 직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민주당은요. 국회 법력권 190석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갖고 있죠. 예. 이렇게 어마무시한 위세를 갖고 있는 권력 집단인데 어떤 직원들이 전면에 나서갖고 본인의 이런 과거의 갑질을 얼굴에 내놓고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고발 조치를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 강선우 의원이나 민주당이 과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던 과거 태도와 굉장히 다른 행동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그냥 청문회만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부터 과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의 잘못을 철저히 해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 주셨던 그 전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왜곡된 보도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그런 증언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증언들도 나옵니다. 이른바 대나무 숲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실의 비서관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우리 딸은 의원님은 친구 같다라고 하더라. 의원님이 지금 요새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허중식 민주당 의원은 내가 겪은 강선우 후보자는 장애인 딸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강선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구자원 부장께서 보실 때는 아까 박창진 부대변인도 지금 의혹들이 아무것도 뭐 사실로 드러난 건 없다 하는데 지금 말만 무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쪽 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숫자가 많다라는 것도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유로 면직됐는지, 왜 잦은 그 비서진 교체가 있었는지 이 과정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내일 인사청문 과정에 이 야당 그 청문위원들이 질의를 할 부분도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적인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교환 또는 어떤 전문성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좌진을 자주 교체한 것인지, 그러니까 강 의원의 입장과 교체된 보좌진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중간에 진실의 일단을 찾기 위해서는 채용한 강 의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면직된 보좌진들이 어떤 점을 억울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만 이 진실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강 의원은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강 의원이 초선 의원일 때는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니었습니까? 예. 보좌진도 자신의 입법을 도와주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면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 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